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찰 주지까지도 소를 키운다며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위를 날려버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위명산에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턱없이 적은 물량 배정의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까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는 가운데 제대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전민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축협 조합원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사찰의 주지가 축협 조합원으로 돼 있는 등 무자격 가짜 조합원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조합장 선거에 가짜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도내 한 축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입니다. 소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한 조합원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 초입에 있는 한 사찰. 해당 조합원은 이곳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사찰 안에 소를 키울 턱이 없고 취재진의 질문에 주지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조합에 가입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따로 실제로 소를 키우시는 건 그러죠, 당연히. 이 축협에는 도내 모 농협의 조합장도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소 2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농협조합장을 만났지만 자신이 키우는 소가 어딨는지도 모릅니다. 그 농장 이름인데 모르겠네. 뭐라고 써있든 안 했어. 내가 자진해서 내가 그 축협에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무자격이다. 나는 선거는 안 할 테니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이 축협의 간부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부인과 친형을 등록시키기도 했습니다. 각각 가정주부와 농약 판매상으로 소나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산업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탈퇴했잖아요. 언제 탈퇴하셨어요?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아니 축협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누가 시켰어요? 해당 축협은 지난 10년간 가짜 조합원 3천여 명을 자체 적발했다지만 취재진이 불과 며칠 동안의 확인만으로 대여섯 명의 무자격자를 찾아낼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불투명한 조합원 관리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가짜 조합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인 명부 확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 자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역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치러졌던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당선자 17명이 입건돼 12명이 기소되고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시가 총력을 기울이는 특례시 지정에 전라북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다음 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갖는 등 정치권은 물론 청주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와 연대해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런 전주시의 노력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도지사와 시장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쯤 익산 오산면의 한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대부분과 고추장 등 식자재 냉장 시설 등을 태우고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익산 웅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1,9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빨리 찾아온 봄 기운에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미세먼지가 굵직거립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 마라토너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내달립니다. 아직 찬바람이 코끝에 스치지만 부쩍 포근해진 날씨에 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겨우내 나들이 한번 못했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아빠는 때이른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날씨도 좋고 코스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너무 좋은 대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참석하고 싶은 그런 좋은 대회가 아닌가. 아직 새순을 틔우지 못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겨우내 얼었던 시내가 녹아 흐르며 봄 소식을 알립니다. 옷차림도 발걸음도 가벼운 모습으로 산행에 나선 등산객의 발끝에서 벌써부터 봄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에 나선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요. 네, 갑자기 그냥 남편하고 내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나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산에 처음 왔거든요, 둘째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낮 기온이 11도에서 15도 분포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반면 익산에서 한때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3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대기질은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나왔는데 이게 나와보니까 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좀 짙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또 끼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당분간 이런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 찬바람이 잦아든 대신 대기질이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이 구체화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중 두 나라가 새만금에 조성하기로 한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체화하도록 다음 달 국장급 실무협의회 의제 채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 절차 간소화와 비용 지원, 화장품과 식품 등 일부 품목의 시험 인증과 통관 상호 인정 방안도 공동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설비 건설업계가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계설비 건설협회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00여 회원사의 총 수주 실적은 3,4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협회는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아파트 현장에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미국 처리장 설비공사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화재 이재민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LH 전북본부는 소방본부와 협약을 맺고 주택 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징검다리 주택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징검다리 주택은 소방서가 지자체의 대상자로 추천하면 LH가 해당 지역 공공임대주택에 6개월 동안 이재민의 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마다 배정 물량이 턱없이 적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들이 시내를 운행하면서 적지 않은 매연을 품어냅니다. 도내 등록 차량의 14.7%인 13만 5천여 대가 노후 경유차로 분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작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3,600대를 처리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만 1천여 대가 노후 경유 차량인데 올해 배정된 물량은 대략 80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대 최소 165만 원 이상인 보조금을 타기 위해 신청서를 낸 차주들은 한정된 물량 배정 탓에 다소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보조가 좀 있다고 하니까는 이왕에 배차하려면 지금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익산시는 일주일 신청 기간에 계획 물량보다 3배 이상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해 2,000대씩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더라도 꼬박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금 1,000대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후반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상 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지자체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뿐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도 올해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고충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전기요금 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조배수구 의원은 일반 전기요금을 부과 중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20%가량의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위해 대입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포럼을 통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수험생의 대학 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학생부 등 다른 평가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대입제도는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지 못하고 수능에 집중돼 있다며 고교 정상교육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는 일반인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봄철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는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음 달까지 490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980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3.1운동을 이끈 장수 출신 백용선 스님을 기리는 용성연수원 건립을 위해 장수군과 불교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장수군은 백용성 기념사업회가 지난 13일 중림정사 인근의 연수원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불교문화체험과 청소년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10일 용담댐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2천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용담댐 광장을 출발해 용담대교와 모정교를 지나 정청 갈두교를 도는 4개 코스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전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6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으며 2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반딧불 축제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상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29살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부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전주와 익산의 의류 매장과 대형마트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옷과 장난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2만여 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4천여 건으로 전체 1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 사고가 늘면서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해지고 적성 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는 28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음악회를 엽니다. 전주미술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미술을 재조명하는 작품을 올해부터 전시합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마친 대학생들의 귀국 콘서트인 굿 뉴스코 페스티벌이 올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지난해 새롭게 소장하게 된 문화재를 선보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최대 게임 전시회인 G2 페스타가 오는 1일부터 4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금전 관리와 재무 설계를 도울 맞춤형 청년 금융 코칭 프로그램을 모레부터 운영합니다. 제31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가 오는 2일 뱀사골 반성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전국지역 본부는 오늘부터 완주 산림조합 수목원에서 나무 전시 판매장을 개장 운영합니다. 제7회 무주 산골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 활동가 산골 친구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까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12도, 익산 영하 1도에서 12도, 동부권은 무주 영하 3도에서 12도, 진안 영하 4도에서 11도, 서해안권은 군산 1도에서 10도, 고창 영하 2도에서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김제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남원과 순창, 완주, 무주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